안녕하세요. 기사를 통해 간밤 글로벌 기업들에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번에도 다양한 기업들 소식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아마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많은 물품들을 직접 배송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가장 큰 고민 아무래도 배송 비용일 것 같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이 택배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드론이라는 새로운 배달 기기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게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블룸버그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마존이 텍사스시티에서 드론으로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라임에어가 현재 약국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배송한다고 하니까 정말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통해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요. 배송 기사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운행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마존의 고민은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드론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할 경우 사람을 쓸 필요가 없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이 배송 비용도 줄이면서 고객들에게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드론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적응할지는 이 드론의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규제 문제까지도 같이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을 배달하기에는 드론이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가벼운 물건부터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약인 것 같습니다. 약품 배달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마존의 서비스 중에 하나, 바로 이 아마존 에어를 프라임 에어라는 서비스를 이용한 약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공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텍사스주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밝혀졌고요. 컬리지 스테이션시에서 드론 서비스를 이용해서 처방약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드론 배송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될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온라인에 있는 온라인 약국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을요, 이 드론이 직접 배송을 해준다라는 것인데, 가장 장점은 당연하게도 주문한 후 1시간 안에 이 약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약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도 많은 약품들이 이렇게 처방을 받고요, 온라인 처방만으로도 실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아마존의 이러한 약품 배달 서비스가 드론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경우 향후 약 배달에서는 아마존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은요, 사실 모든 물건들을 다 배송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엔 의약품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존 약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요. 2018년에 필팩이라는 이러한 의학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의료업계의 진출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저변 넓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약업계부터 시작해서 의료 서비스로 확장되는 아마존의 꿈이 어디까지 펼쳐질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마존이 드론으로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이번에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국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인도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글의 자사의 최신 폰을 이 인도에서 생산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구글까지도 인도를 생산 기지화시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실린 기사입니다.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 인도에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는 애플, 삼성에 이어 구글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인도 투자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구글이 스마트폰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구글의 스마트폰을 레퍼런스 폰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바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적용한 가장 빠른, 가장 최신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운영체제를 만든 구글이 직접 만든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최신 기술들이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적 영향력보다도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글도 드디어 인도에서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생산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인도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유는요,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대체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셧다운 그리고 락다운이 됐을 때 많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생산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선택한 국가가 바로 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과 삼성전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벌써부터 인도 공장을 통해서 생산 그리고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구글까지도 합류를 하면서 이제는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제조 공장의 보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가 정말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 인도에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은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자, 이제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계속 오가고 있던 반도체 시장이 언제쯤 바닥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이죠. TSMC의 최신 실적이 발표됐는데 드디어 바닥이 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TSMC 실적, 인텔과 기타 반도체 칩 주식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간밤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3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TSMC의 3분기 실적 선방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TSMC는 주로 이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 반도체 설계 또는 생산을 필요한 기업들이 위탁을 통해서 이런 생산을 맡긴다라는 것이고요. TSMC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사업도 잘 되어간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이 2,11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약 8조 8,500억 원 정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가 1,904억 대만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웃돌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년 동기보다는 한 20% 감소하면서 작년보다는 좀 아쉬운 결과를 거뒀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좋은 결과를 나왔다라는 게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5,467억 3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직전 분기 대비로 14% 증가하면서 드디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TSMC가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배경,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 AI 관련된 칩에 대한 생산 위탁이 많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최신 스마트폰, 최신 AI 기술이 적용돼 있는 칩이 많이 생산되면서 TSMC의 실적이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터 칩이라고 불리는 HPC 칩이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면서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 향후 고성능 반도체 칩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의 매출이 69%를 차지하면서 직전 분기에 66%보다 다소 올랐다라는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는요, 애플 칩을 공급하기 위한 애리조나 공장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북미 시장에서의 TSMC가 더욱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가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선전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반도체 시장의 바닥이 언제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웨이저자 최고 CEO는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성은 기대된다라면서 바닥이 조금씩 다져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SMC의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3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픽미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살펴보았습니다.